자, 반갑습니다. 닥치고 글쓰기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지. 사실은 그동안 닥치고 글쓰기 할 때 힘을 좀 많이 썼다 보니까 막 편집도 하고 화이트보드 놓고 하고 막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거를 찍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해야지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차라리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에서 힘을 빼고 그때그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좀 가볍게 찍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조금 더 지속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좀 지금처럼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버들이 이런 절차를 밟더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편집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편집은 간단하게 하고 이제 본질적인 컨텐츠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나도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힘을 빼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글쓰기 아이디어를 좀 얘기하려고 해. 근데 기존에 체계적인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젠간 그렇게 끝까지 강의를 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은 그거는 내 상황이 조금은 여유로워진 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앞에 강의들 꼭 보길 바랍니다. 이것부터 보지 말고. 왜냐면 앞에 강의들에 설교에 대한 내 생각과 철학 혹은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다 담겨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파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꼭 보고 오길 바랄게요. 제목이 독특하지. 설교에도 스포일러가 있다. 자,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 두괄식과 미괄식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특히나 뭐 두괄식 같은 경우는 면접 그런 거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지. 두괄식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 있는 두자가 머리 두자야. 즉 자기의 결론을 앞에다가 이야기하는 거.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어떤 면접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 자, 면접관이 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면을 많이 먹었는데요. 이 라면 봉지를 보다가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이 빨간색을 보면서 이거는 왜 매울까? 이 매운 걸 왜 빨갛게 표현했을까?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벌써부터 면접관이 지루해. 왜냐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있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게 안 나오거든. 라면 얘기 왜 하는 거지? 빨간 얘기 왜 하는 거지? 우리 회사 로고가 빨간색이라서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듣고 싶은데. 또 뭐 먹을 거야? 내가 있잖아. 어제는 라면을 먹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라면을 먹었어. 그 다음에 아까는 내가 탕수육을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먹을 거냐고, 뭐 먹을 거냐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지. 왜냐면 또렷한 대답을 듣기 원하는데, 그리고 일상 대화처럼 짧은 단위의 대화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빨리 듣고 싶은데, 얘가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다 결론을 앞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네, 저는 세계 최고의 라면을 만들기 위해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면을 먹다가 봉지를 봤는데 빨간색이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아까 밥 얘기도 마찬가지지. 나 면 요리는 먹기 싫어. 왜냐면 내가 어제 라면 먹었고 오늘 아침에 라면 먹었고. 자, 그러면 일상적인 대화가 편하게 가능하겠지. 그래서 두 갈식의 대화를 할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는 미괄식으로 써야 돼. 자, 어떤 경우에 미괄식을 써야 될까? 서사가 있는 이야기. 서사란 말이 익숙치 않는다면은 좀 일상적인 표현으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긴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미괄식을 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은 서사,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긴장감이야. 그 결론이 궁금해지는 긴장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있는 거겠지. 예를 들면은 그 이야기꾼이 동화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쳐보자고. 자, 햇님 달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엄마가 언덕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어흥하고 등장합니다. 물론 이 호랑이 못된 호랑이여서 나중에 벌 받고 죽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때부터는 그 뒤에 얘기를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지. 어차피 쟤는 그렇게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왜 영화에서 스포일러를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겠어. 결말을 알고 들으면은 이 스토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긴 이야기를 할 거래. 예를 들면 30분 동안 할 거래. 근데 벌써 앞에 결론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 뒷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지. 30분 동안 얘기할 텐데 결국 저 얘기를 반복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가만 보면 서사가 있다, 이야기가 길다. 모두 뭐의 특징이야? 바로 설교의 특징이지. 이건 다 설교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반드시 미괄식으로 해야 돼. 자, 가끔 가다가 이제 두괄식으로 설교를 해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본문을 읽은 다음에,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사람들은 황당하고 지루해. 왜냐면 설교 시간 어차피 최소 30분인 거 알거든. 뭐 짧아도 20분. 자, 근데 이미 초장에 결론을 얘기해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19분 동안 어차피 저 얘기할 거거든. 무슨 예를 들든 저 얘기일 거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지. 별로 이야기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 뭐 어떤 김 집사님의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러블러블러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얘기 보겠습니다. 러블러블러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러블러블러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설교에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미괄식으로 해서 나의 핵심 결론을 뒤로 밀어야 돼. 왜? 그래야 긴장감이 생기고, 이 긴장감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구력을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아까 해님 달님 얘기 해보자고. 자,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호랑이가 엄마의 옷을 입고 분장을 해서 이제 오누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호랑이는 덩치도 크고 오누이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어떡하죠? 사람들이 긴장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호랑이가 집에 도착해서 엄마 왔다. 어떡해? 마치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긴장 상황이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지구력이 가능해지겠지. 근데 만약에 이야기 초장에, 근데 어차피 하늘에서 천사가 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오누이를 구출해 줄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이야기가 다 깨져버리는 거지. 자, 그런 것처럼 미괄식을 통해 긴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자, 그런 식으로 핵심 주장을 뒤로 뺐어.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될 것인가? 긴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주인공이 없을 때 긴장이 만들어져. 혹은 주인공이 무능력할 때. 자, 캡틴 아메리카를 한번 얘기해보자. 자, 캡틴 아메리카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를 만들고 싶어? 자, 그럼 대본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 초반에 주인공이 무능력하거나 주인공이 없어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캡틴 아메리카가 어디 가고 없는데 그 사이에 지구에 막 치타우리가 쳐들어와서 난리가 나고, 어떡하지? 막 뉴욕이 부사지고 지구가 부사지고 이러다간 다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긴장의 절정이 되었을 때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 핵심 주장이 없거나 반대가 되는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어디서 출발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자, 신앙생활을 20, 30년간 하신 김지선님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모든 예배를 다 출석했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정작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을까요?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별다른 가치관의 차이가 없는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지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서 긴장을 좀 더 이어가 볼게. 자, 그래서 김지사님은 자기가 헌금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헌금을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참고로 지금 얘기는 내가 막 지어내는 거니까 어떤 신학적 평가를 하지 말아줘.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이야기를 위해서. 자, 근데 헌금을 내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였을까? 긴장감 한 번 더 가는 거야. 예배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문제였을까?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도 이거는 뭐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김인사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여기서 긴장감을 더 확대시키고 전달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집사란 이름을 달지만, 근데도 내 마음이 별로 변하지 않고 뭐 남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긴장을 더 키워볼까? 말씀을 봤더니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자, 삶이 똑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간대요. 막 만들어내보는 거야. 아무튼 그 사람은 지옥에 간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때 히어로가 등장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히 아니면 뭐 자주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의 기쁨, 혹은 하나님을 알아서 뭐 어떤 신앙적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언급해주면 되겠지. 이래야 이야기에 서스펜스가 있고 긴장이 있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설교는 반드시 미괄식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자신의 핵심 주장을 먼저 파악하고, 자, 이거 안 하는 사람들 많다. 자기가 설교할 때 자기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 전에 강의를 보면은 내가 한 문장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그걸 한번 참고해. 자기 핵심 주장을 먼저 파악해내고, 이 핵심 주장과 반대되는 상황, 없어서 문제되는 상황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해서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장을 등장시킨다. 이게 바로 미괄식 설교를 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일상에선 두괄식, 설교에선 미괄식. 내 설교를 내가 스포일러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고. 뭐 앞으로 글쓰기 내내 반복될 나의 주장이겠지만, 만약에 성도들이 내 설교를 지루해한다, 누군가 내 설교를 듣고 잔다,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의 어떤 구성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자고. 특히나 오늘 보았던 내가 평소에 두괄식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설교가 듣기 힘들었던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반성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지? 우리 모두 열심히 준비해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보자. 닥치고 글쓰기. 안녕. 내가 깜빡하고 과제를 안 낸 게 기억나가지고 과제를 주기 위해서 편집 끝나고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자, 야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도 야구를 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해. 설교처럼 굉장히 긴 형태로. 자, 이 주장을 미괄식으로 표현하는 글의 개요를 한번 써보세요. 간략하게. 신학적인 얘기로 주제를 잡지 않은 이유가,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골치 아파지고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시비도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벼운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댓글에다가 달아주면은 내가 그 댓글로 점수를 매겨줄게. 그래서 80점을 기준으로 80점이 넘어가면은 이대로 글을 써도 괜찮다. 그래서 정말 더 좋으면 90점, 완전 좋으면 100점이겠지. 근데 80점 미치면은 이대로는 글을 쓰기에 부족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재밌겠지. 그래서 과제를 한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내가 과제를 막 점수 매기고 해주는 것도 지금 내가 이제 구독자가 얼마 없으니까 가능한 거겠지. 댓글 많이 안 다니까. 지금 잘 참여해. 나중에 내가 구독자 한 3만 되면 진짜 내가 니네 돌아보지도